안녕하세요. 공간개발 청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번 연도에 건물주분들 컨설팅을 진행을 한 게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명, 5명 꼴로 이제 만나 뵙게 된 것 같은데, 그분들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반 동안 공실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케이스고요. 이 부분에 거의 한 80%는 허름한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20%는 신축을 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꼬마 빌딩이라고 했었을 때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 활용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지하 공간은 많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층 공간 나간다 하더라도 3, 4,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뭐 이런 건물들은 위층이 많이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갑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급도 너무 많고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위치를 컨택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임차인들이 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임차인들은 예전처럼 건물주가 뭐 비밀번호 뭐뭐뭐 누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세요, 뭐 부동산이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위치가 좋다고 하면은 공실이 없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건물주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영업을 내 건물에 있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예전처럼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공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너무 믿고 의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도 내 건물이랑 내 상가를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쪽으로도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그거를 안 하고 오프라인 홍보 방법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공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아직은 안 움직이시지 않나? 젊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물 외벽에 건물주 번호를 직접 걸어서 임차인들의 전화도 직접 받아서 이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영업을 조금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 건물에 이 사람을 오게 만들고 이 공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된다라는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임차인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들도 젊은 분들한테나 소통이 잘 되는 느낌을 많이 주셔야 돼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보고 온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벽체랑 천장도 조명도 없고 철거가 그냥 막 끝난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렴한 가격에 내 몸이랑 내 업무 볼 것만 가지고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시설도 있는데, 내 회사 직원 10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 천장, 벽체, 그리고 방 나누고 세미나룸 만들고 회장실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건물은 사무실 입지지만 좀 허름하고 내부 공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B라는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는 똑같은 평수지만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은 들어가서 우리 회사 스타일에 맞게 회의실 만들고 회장실 만들고 조금 더 하면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 아예 A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바닥, 천장, 벽체를 다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싸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가 우리 회사 스타일대로 인테리어 요소는 부여할 수가 있지만 아예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내가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많이들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같은 입지에 같은 조건에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깨끗하고 주차도 여유롭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물이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들어가는 상황에 신축 건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신축 건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건물은 왜 아직 공실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직접 이 옆에 건물에 가는 임차인들에 있어서 이유를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내가 사무실이 적합한 입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건물에 투자되는 비용은 저렴한 가격에라도 건물주분들이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닥도 깨끗하게 깔아주시고 벽체도 마감은 어느 정도 해주시고 천장에 에어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부동산에도 내놓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옆에 있어
있었던 B 건물보다는 A 건물이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그 정도 메리트를 부여를 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을 직접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나간다, 임대료 받을 바에는 내가 시설 투자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십니다. 직접 운영을 한다 했었을 때에는 이제 시설 투자비가 또 들어가죠. 대신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임차인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공실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1, 2년 운영을 하다가 점포 매물 거래 사이트에다가 권리금을 받고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들 좀 많이 풀어나가셔야지 이제는 그냥 앉아서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는 공실이 진짜 안 빠진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안 빠지고 있어요. 강남에도 지금 공실이 그렇게 차고 넘치고 있는데 접근이 힘든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물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접하시고 건물 공실을 빼는 데 있어서 총력을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진짜 엄청나게 건물에 있어서 금융부담을 많이 지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당연히 많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저한테 그 고통이 넘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건물주분들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도 더 빠른 시일 내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건물주분들이 스스로 내 건물에 있어서 메리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음식 맛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 건물의 위치가 이 정도로 좋고 내 건물에 들어왔었던 임차인들이 뭐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실이 빠질 뚱 말뚱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높아지고 공급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건물주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건물주분이랑 아까 전에 통화를 한번 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은 그래도 한 달, 두 달이라도 빨리 공실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매물 조금 더 디테일한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 음악 연습실, 매물 거래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독자분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